네, 한 30분 정도 남은 건가요? 이제 잠시 뒤면 역사적인 축구 남북 대결이 펼쳐집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의 29년 만에 평양 원정이고 월드컵 예선으로는 첫 남북 대결이죠. 하지만 이 북한이 남측의 응원단은 물론이고 중계진, 또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깜깜이 경기가 될 전망인데요. 깜깜이 경기지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 또 양시창 기자 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더비 이렇게 외신에서 평가를 하는데 가장 특이한 경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선발 명단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기 보통 1시간 전에 선발 명단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30분 정도 남았죠. 네. 30분 전쯤 전에 선발 명단이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성, 황인범, 나상호, 정우영 선수가 미드필더에 서고요. 수비진에는 왼쪽에 김진수, 가운데 김영권, 김민재, 오른쪽에 김문환, 김승규 선수까지 해서요.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쓰는 대표적인 전형인 4-1-3-2.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보통 4-4-2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전형으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 우리 선수단이 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뭐 훈련 중인 것도 김일성 경기장에서 훈련 중인 걸 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계진, 취재진 방북은 결국 불발된 거죠, 최종. 네, 그렇습니다. 최종 무산이 됐습니다. 북한의 무응답 때문이었죠.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 AFC와 통일부를 통해서 수차례 중계진 또 취재진의 방북 초청장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북측은 무응답을 보였습니다. AFC를 통한 북한 축구협회는 중간에 회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민간인의 방북, 이것은 북한 축구협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왔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계속 북측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결국적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했고요. 결국 취재진 없이 선수단만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선수단들의 반응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 선수단들은 뭐 공개적으로는 취재진이 함께 가면 아마 좋을 거예요. 지금 뭐 응원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공개적으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지는 않았고요. 네. 뭐 어쨌든 원정 경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점 3점을 따오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만 지금 강조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김재영 기자가 선발 명단을 알려주셨는데 네. 먼저 이건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어제 상황까지 말씀드리면 어제 대표팀이 오후 한 4시쯤에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예. 그로부터 저희가 최초로 소식을 전해드린 건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린 건 밤 10시가 넘어서입니다. 사진 2장을 받았고요. 밤 사이에 받았던 건 사진 2장이 전부고요. 지금 현재 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장에는 인터넷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 숙소가 평양의 고려 호텔인데 네. 고려 호텔에 와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경기장에 인터넷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 역시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현장에 있는 아시아 축구연맹 감독관이 있거든요. 네. 감독관이 우리 쪽 그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 쪽 관계자가 저희 이제 축구 기자단이 있거든요. 그 취재진에게 단체 그 메신저 방에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서 선발 명단이라든지 어떤 현재 정보는 이메일로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메일을 받고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거를 이제 메신저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황 그렇게 받는다고 치고 자 그렇다면 경기 소식도 국내 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다른 방식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재영 기자가 설명한 대로 축구협회에 있는 현지 직원을 통해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네. 전달이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 직원이 기자와의 그 메신저 방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인터넷 상황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AFC 경기 감독관을 통해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세한 경기 내용은 아마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좀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 자, 한 골을 넣었어요 우리가. 네. 그러면 그 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제 평양에 있는 아시아 축구연맹 감독관이 네, 감독관이. 이제 핸드폰이나 뭔가 이메일을 통해 우리 쪽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면 현재에는 우리 쪽 관계자가
한국 서울에 있는 우리 축구협회에 있는 상주하는 홍보팀 직원에게 팀장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홍보팀 팀장이 다시 취재진의 이제 소위 이제 카카오톡 단체 네. 톡방이라고 하죠. 그 톡방에 그 소식을 올리게 되면 그때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한 3-4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것 역시 화면이 아닌 문자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취재진이 갔다면 이 모든 걸 다 건너뛰고 바로 근데 받을 수 있었겠죠. 갔다 하더라도요. 네. 인터넷이 안 된다면 사실 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그래도 그나마 경기 녹화 영상을 제공한다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 끝나고 대표팀이 돌아오고 나면 그걸 다시 녹화 중계를 보여주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네. 이것도 오늘 오후 전해진 소식인데요.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경기 영상을 우리 대표팀이 평양을 떠나기 전에 DVD 형태로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기 전체 영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대목이고요. 네. 또 이게 만일에 그 북한 측이 한 중계 방송이라면 그것을 좀 시간은 늦어지겠지만 우리 선수단이 귀국한 이후에 녹화 중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의 설명과 축구협회의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그러니까 통일부의 설명은 북한 측에서 경기 영상을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그걸 녹화 중계를 가능할지 좀 살펴보겠다라고 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구협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네.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최국이 경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아시아 축구 연맹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뭔가 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판정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아 축구 연맹이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은 중계 영상이 아니라 경기장 위에 카메라를 한 대를 설치해 놓고 경기장 전체 영상을 찍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통 아시아 축구 연맹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계 영상을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하게 될 중계 영상을 주겠다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상적인 수준의 그냥 경기 촬영할 영상을 주는 거라면 네. 녹화 중계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녹화 중계를 본다고 하면 일단 그 과정도 대표팀하고 귀국을 해서 네. 그러니까 DVD를 갖고 오면 인편으로 다시 그걸 방송국으로 전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 되는 기술적으로도 거죠? 지금 북한에서 쓰는 방송 신호 방식과 네. 또 우리가 쓰는 신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가져온다 해도 그것을 변환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경기지 않습니까? 변환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상을 녹화 중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네. 북한이 이제 승리한 경기 있거든요. 네. 그거는 또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또 예측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네, 뭐, 혹시 뭐 다를 일부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이 네. 제기되기도 또 하고 한 가지 있습니다. 궁금한 건 국제 규정에 따라야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AFC 규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많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드컵 2차 예선은 개최국에게 중계권이라든지 마케팅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있고요. 이번이 2차 예, 2차 예선입니다. 예선이죠? 예. 최종 예선은 아시아 축구연맹에 있어요. 월드컵 같은 경우는 피파에 있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계를 하는 뭐 어떻게 중계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개최국에서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취재진의 방북 여부는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축구협회와는 또 별개의 정부 차원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결국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 축구협회에서 기자들에 한해서 초청장을 발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은 건 거치지만 네.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재진의 방북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시아 축구연맹의 규정과는 별개의 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이번 그 중계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는 북한 마음이네요. 북한 축구협회 마음인 거죠. 북한 네, 축구협회 그렇습니다. 마음이군요. 자, 지금 뭐 보시는 뭐 축구 팬들도 그렇고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네. 경기가 잠시 뒤면 시작이 될 텐데 또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다고 하고 고장 네.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좀 변수가 있습니까? 대표팀에게? 네, 우선 제일 큰 변수는 많이 언론 보도가 됐지만 인조 잔디입니다. 네. 북한 지금 김일성 경기장이 인조 잔디죠. 우리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인조 잔디에서 뛰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인조 잔디는 공이 좀 높게 튀고요. 또 공이 천연 잔디보다 좀 더 멀리 굴러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죠. 네. 패스를 주고받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적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비진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롱 패스로 연결한다거나 이럴 때도 아무래도 좀 더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선수들은 축구화도 예비용을 하나 또 챙겨갔다고 합니다. 인조 잔디용 따로 축구화를 챙겨갔다고 아, 하고요. 그렇군요. 어제 김일성 경기장에서 1시간 정도 적응 훈련을 가졌는데 이것도 아마 잔디 적응 훈련에 좀 주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뭐 선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을까요? 준비한 김민재 게 선수 얘기 있- 좀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잔디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또 가서 이제 프로 선수들답게 이제 빨리 적응을 하고 잔디에 대한 건 잘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선 잔디 적응이 관건이고 사실 그런데 응원단도 없잖아요. 네. 우리 응원단이 없잖아요. 뭐 화면으로 아마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보통 원정 경기를 가면 홈팀 응원단의 이 응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방적이고 네.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근데 북한의 응원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2년 전에 경험했던 여자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살기가 느껴진다고 해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끊임없이 함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좀 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라고 하고요. 김일성 경기장이 오늘 이제 매치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경기 매니저들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는 한 4만 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총 수용 인원이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만여 명의 그야말로 뭐 광적인 응원을 우리 선수들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의연하게 좀 선수단이 반응을 해야겠어요. 뭐 우리 선수들은 어차피 관중이 많은 경기는 좋은 뭐 자기들한테도 불리할 건 없고 그냥 우리 관중이라고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담담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응원단은 그렇고 월드컵 대표팀 전력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나요? 네, 북한 팀이 지금 월드컵 지역 예선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아시안컵 때 직접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시안컵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3경기에 나와서 3번 다 졌고요. 네. 14골을 먹혔거든요. 당시 레바논에 1대4로 또 대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격한 스타일로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퇴장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시안컵 이후에 달라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젊은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경험이 많은 윤정수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네. 또 대표 수문장 리명국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아는 축구 팬도 있을 텐데요. 이런 주요 선수들을 빼고 유벤투스의 한광성 등 젊은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일관, 장국철 이런 기존 베테랑과 조화를 이뤄서 굉장히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 결과 레바논에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8개월 만에 서력을 한 거고요. 우리 조에서 한국 다음으로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 레바논인데 네. 레바논을 잡았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팀 역시 북한을 가장 경계해야 될 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제가 네. 지금 이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아까 네. 말씀드린 좀 기자단에게 통지가 되는 그 단톡방을 보기에 갖고 들어왔는데요. 네. 좀 재미있는, 좀 흥미로운 지금 메시지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 오후 5시 기준, 경기 30분 전이죠. 네. 기준으로 경기장에 관중이 없다라는 게 왔어요. 이게 지금 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30분 만에 경기장 5만 명 규모의 관중을 다 채운다는 얘기인 건지 네. 어떤 상황인 건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지금이 있습니다만 5시 6분이고 경기 그렇습니다. 시작이 5시 30분인데 30분이죠. 근데 30분 전인데 지금 5시 상황으로 네. 지금 기준으로 통보를 해온 건데 경기장에 관중이 없답니다. 그럼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에 있는 관계자가 다시 또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보낸 내용을 다시 또 취재진에게 보낸 그런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상으로는 틀린 게 없고요. 네. 그러니까 관중이 없다는 부분을 글쎄요. 지금 이 우리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응원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북한 쪽에서 뭔가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깜짝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뭔가 좀 동요나 혼란을 주기 위해 30분 네. 사이에 뭔가 관중들을 한꺼번에 뭐 입장을 한다든지 뭐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다 소설이고 추측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어서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지금 모르겠는데. 두 분과 출연 중에 속보가 들어온 셈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예. 이 킥오프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경기장에 5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다. 한 아무도 명도 없다. 없다. 한 그러니까 명도 없다고 우리는 지금 돼 우리 측 있거든요. 응원단 당연히 없는데 당연히 없죠. 5만 네. 명으로 예상됐던 북한 측 응원단도 한 명도 지금 참석하지 않았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경기 모르겠습니다. 23분 전에 네, 외신 보도에 보면은 북한을 지금 그 여행 중인 외국인 관광객들도 네. 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아 네. 참 그 사진을 보니까 중국 팬들은 아예 응원단이 가는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갔나 보네요. 네, 그런 경기장에는 입장이 못한다고 지금 외신 보도에는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지금 전해진 소식이 정말 맞다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근데 상황이고요. 물리적으로 20여 분 남은 상황에서 수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는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지켜봐야 좀 되겠네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네. 그 채팅 방에서도 혹시 질문을 한 기자는 없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대화가 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하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속보로 전하기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말씀은 드립니다만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김재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 중에 현지에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네. 받은 공식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취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부연 설명을 했고 아무튼 알려진 바로는 지금 경기 22분 전인데도 아무도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는 속보 아닌 속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또 혹시 들어온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관광사에 축구 경기 외국인 투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열린 지난달 레바논전도 그 화면을 보면 네. 그 안에 그 본부석 쪽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투어 자체를 원래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였는데 그 북한의 집단 체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 보는 거로 변경했다. 라는 지금 얘기도 있어요. 오늘이 무슨 북한에서 체육 관련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예.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으로 어떤 관중이 동원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관중이 없다는 게 맞다면 무관중 경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네, 예측해 볼 수 있을 그거는 것 한번 같습니다. 다시 또 확인을 네, 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나요? 네,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팀 일정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귀국길에 오르고요. 네. 베이징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도착 시간이 내일 자정이 넘어서라고 하거든요. 저희 또 YTN 출신이 가서 곧 도착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또 전해드리도록 경기 하겠습니다. 끝나고 오늘은 평양에서 자고요. 네. 내일 오전에 출발해서 베이징 경유해서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좀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귀국하게 됩니다. 네, 뭐 관중도 없을 수도 있고 외신들은 뭐 가장 특이한 더비라고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29년 만에 열리는 경기니까 역사적인 좀 경기 네. 장면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